저의 사례를 발표하게 된 최고의 하남미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사업자 등록증을 낸 지 한 11년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낸 곳이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오면서 조금 많이 좀 울컥울컥했는데요. 저는 원래 이런 교육 프로그램처럼 재물포 스마트타운이라고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10층에서 여기서 창업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가 이때까지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그래서 난 어떤 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교육업, 건설업, 도시농업 이 세 가지 파트의 일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빈집은행이라고 하는 요 수공산 건너서 보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갖다가 개조해서 메이커스페이스랑 이제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빈집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공간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였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좀 사랑받게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에게. 네. 일단 저는 왜 창업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 4월 어떤 날인데 저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은 이제 39살이니까 27살 때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죠. 저는 27살인데 제가 그때 인하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가길래 대학교 저도 갔고 대학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의 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취직해야 되나? 그럼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의 생각을 좀 많이 못하고 이렇게 27살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 하는 거 했습니다. 저도. 왜 하는지 잘 모르고 저는 뭘 위해서 사는지도 잘 모르고 옆에 친구가 토익을 하니까 나도 토익을 해야 되나 보다 해서 토익을 하고 옆에 또 친구가 토스를 한다고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좀 바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좀 따라서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잘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저 해외 봉사 활동을 한번 그때도 이제 봉사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해외 봉사 활동을 갔다 오면 스펙이 된다고 해서 저는 해외 봉사 활동을 갔었는데 그때 한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생중계된다고 해가지고 제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 엄청 괜찮은 친구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인도로 해외 봉사 활동을 갔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엄청 대시를 하고 싶었는데 전 대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를 엄청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받아주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그 정도 자신감이 없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도 저는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애였거든요. 27살 때까지 저는 돈을 저금한 것도 없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나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취직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그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내가 토익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시발점이었거든요. 저의 스펙이었습니다. 토익은 820점. 정말 그냥 기본적인 점수고 학점은 2점인데 학생회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반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당연히 또 부모님은 대학교 가서 놀아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진짜 놀았거든요. 진짜 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 여성분을 보면서 나도 이 여성분
같은 사람을 잘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 미래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계획을 첫 번째로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립하기 전에 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 애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저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이런 걸 썼거든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나의 기초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꽤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하면 2,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러면 백화점 MD라고 있거든요. 저는 의류 디자인학과를 나왔는데 MD가 되면 백화점 MD가 돼서 2,8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바로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가 한 3억 정도 되는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준비가 되면 정말 괜찮은 그 친구한테 다시 가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8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조금 한계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좀 쓰거든요. 월세를 내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를 쓰니까 제가 저금할 수 있는 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을 1년 저금하면 1,200만 원. 1,200만 원을 10년 저금해봐야 뭐 1억 2천, 1억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빚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좀 잘 알았으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뭐 돈을 좀 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돈은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냐면 집을 마련할 정도는. 왜냐하면 나는 미래에 엄청 이쁜 친구랑 같이 뭐 결혼도 하고 싶고 너무 이렇게 잘 하고 싶으니까 저는 엄청 대충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대충 대학교 갔습니다. 인하대학교 디스도 가끔 많이 하거든요. 인하대학교는 사실 다양한 과가 있지만 인하대학교는 공대를 엄청 밀어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대 밀어주는 학교에 의류 디자인학과로 갔습니다. 그냥 정말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제 인생인데 조금 그 점수였으면 사실 홍대를 가는 게 낫거든요. 건국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인하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인하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저한테는 좀 매우 좀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대충 직장을 갈 것 같았어요. 사실 뭐 좋은 브랜드, 옷 브랜드 이런 거 많은데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아니라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브랜드에 돈을 벌기 위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제가 뭐 결혼도 좀 대충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까 그 여성이 사실 얼굴도 엄청 이뻤지만 사실 집도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누가 봐도 약간 좀 엄친아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위축되고 이래서 못 받아준 건데, 제가 또 이 친구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했거든요. 엄마, 나 이 친구랑 좀 잘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 살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이 세상에 그 정도 포지셔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저희 어머니 입에서 확인받고 너무 빡친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왜 이렇게 난 대충 살지? 그리고 또 대충 부모님 됐다가 제가 부모가 됐다가 또 대충 인생을 마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딴 거 아니고 그냥 싫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좀 더 내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집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의 삶을 확실하게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업을 했거든요. 사실 아이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겠다. 집을 전세금 정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꼭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
인테리어가 아마 바뀌었을 텐데 여기 10층, 여기 이 10층에서 처음 책상 한 칸씩을 갖다가 그때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책상 한 칸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대학교 휴학하고 원룸 빼가지고 원룸 보증금이랑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때는 싫어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뭐 창업하는 걸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뭐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튼 이 공간에서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해서 약 한 8개월 정도를 이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진짜 이 건물에서 살면서 지금 많이 슬펐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인하대까지 걸어다녔습니다. 여기서 인하대까지 걸어다니고 그리고 미추홀 구청에도 영업하러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기를 걸어다녔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정도. 사실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뭐 이렇게 나 버스비가 없는데 1,000원만 필요를 줄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진행했고요. 처음에 아이템은 사실 뭐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저 이때 10년 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창업해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화두였거든요. 뭐 대기업에서 나와서 앱 창업. 뭐 지금은 사실 뭐 메타버스나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요즘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는 그냥 앱으로 창업하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앱을 만들어가지고 출시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밑에 광고가 있으면 광고가 노출되는 수만큼, 클릭되는 수만큼 제가 이제 수익을 벌어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처음에 앱을 만들었을 때 이걸 했는데,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광고가 엄청 많이 저한테 수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데이터 3.0, 정부 3.0이라는 이야기 혹시 아실까요? 제가 그때는 2.0 시대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게 서울교통이면 저희 앱을 딱 다운을 받으면 웹페이지를 서울시 교통 사이트로 바로 연결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포장지만 있는 거지 안에 내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의 기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서울교통공사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야, 이건 네 거도 아닌데 왜 이걸 쓰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부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더 활용한 그것도 로고를 다 지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것도 진행해보고 사실 여기 건물에서 그때 원장님도 계셨는데 사실 저는 엄청 여기에 블랙리스트인 이유는 엄청 유명한 뭐 CEO들 이런 특강들을 엄청 많이 여기서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사실 영업을 해야 이게 수익이 되니까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CEO 뭐 어떤 날은 앞달이라고 떡볶이 그 매장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뭐 질문해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질문을 해서 그때는 현수막 같은 거 영업을 했었거든요. 영업하면 한 7,000원 정도로 버니까 그래서 앞달 대표님이 이제 170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 그냥 일어서가지고 저 현수막 저한테 용역 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고함 치고 막 꼭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고함 치고 막 그랬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사실은 제가 좀 간절했었는데 하여튼 이 건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장자가 쓴 이유는 저는 영업을 할 때 끝에 장 붙은 사람한테만 엄청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이라는 사람은 뭐 권한을 가지던 예산을 가지던 돈을 가지던 어떤 것의 모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영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러한데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현대 회장님이 이제 또 한 번은 아산나눔재단에서 뭔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또 뛰쳐 올라갔습니다. 뛰쳐 올라가지고 우리 현대 여직원들한테 이때는 또 구두를 팔 때거든요. 구두 좀 하나씩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 회장님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현대 회장님이 있으니까 현대 회장님이 지금 보유한 현대 여직원은 몇 명이지? 오케이.
그러면 한 구두당 1,000원씩만 남겨도 엄청 많이 버는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 뛰어 올라가죠. 아 제발 팔아주시면 안 돼. 망했는데 결국에는 혼나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나가긴 했는데 좀 무식했어요. 무식하고 저돌적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얌전하게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봐 줍니다.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거나 나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너무 좀 잘 못했지만 나의 존재를 어떻게든 어필을 하고 싶었고 영업을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보니까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그때 막 인천시도 들어가 보고 구청도 들어가 보고 이나대 총장님실 가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다 빠졌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저는 엄청 나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었지만 그것만큼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장님이 다 잘 알 것 같지만 사장님이 진짜 잘 모르거든요. 사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부동산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언론사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 이리저리 막 부딪히고 막 이럴 때 사실 뭐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걸 좀 봐주고 조금 더 알려주는 것들이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걸 또 그게 이제 또 저거가 된 이유인 거고, 네 이런 것들까지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이제 배가 이제 머리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 모든 그때 창업은 사실 스타트업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강의가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해라. 야 프레젠테이션도 스티브 잡스처럼 해라. 막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화가 나니까 스티브 잡스를 좀 잘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이 로고를 애플이라고 부르잖아요. 애플, APPL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애플은 먹는 사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권으로 따지면. 근데 저희 할머니가 먼저 스티브 잡스보다 더 사과를 빨리 드셨고 애플이라고 썼었고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애플이 가지고 있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권, 상표권에 의해서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스티브 잡스에서 그냥 계속 해봐야 제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로고를 돌립니다. 보이십니까? 애플 로고를 이렇게 돌리고 눈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울고 있는 둘기처럼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지어낸 건데 제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표권을 갖다가 제가 출원을 하게 됩니다. 국내 상표권을. 뭐 키프리스 특허청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상표권을 거기에서 출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하나의 서류를 받습니다. 애플에서 저한테 특허를 무효시 뭐 소송 관련된 것이 이것은 우리 회사를 모독하는 거고 그 관련된 것들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소장이 오는데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쪽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싸움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다 잘 노출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콘텐츠를 갖다가 팔 수 있고 그게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표권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님들한테 메일 다 보냈거든요. 삼성도 소송한다. 최고의 하나미소도 소송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청년기업과 애플과 특허 소송, 특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엔 진행이 전부 다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저는 언론과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 근데 지금은 엄청 잘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언제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사실 기업인이라면 자기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언제 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하지만 사실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상한 짓을 제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진행을 했을 때
피드백이 오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기자님들 중에서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로 되니까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커지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책상 한 칸에 있는데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저한테 이제 관심이 없고 가면 갈수록 쟤 또 왔다. 저 이상한 애들 또 왔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현수막을 해봐도 안 돼, 뭐 구두를 팔아봐도 안 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영업해도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때 반쯤 포기합니다. 제가 사업이 잘 안 된다.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사업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바꾸자.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최환이라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를 그냥 최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좀 바꾸자라고 제가 좀 바꾸게 됐고 그때 버려지는 것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저였습니다. 사실 느꼈을 때 저희가 제일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 뭔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은 없고 뭐 사업을 하고 싶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알려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전혀 모르고 반반이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일 불쌍한 건 나다. 야 진짜 가엾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바꿔서 남에게 맞추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모토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무조건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닌지를 꼭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자체뿐만 아니라 제 주변이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더 저를 좀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이고 싶다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저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출처에 통해서 버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저에게는 그래서 조금 진짜 주제는 없지만 지구와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거는 사실 부모님한테 제가 진짜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실 갑자기 막 창업을 했는데 저랑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뭐 이렇게 재산을 좀 물려받거나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요. 그런데 저는 조바심이 나니까 부모님한테 맨날 징징대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슬프지만 제 탓을 해야 되는데 전 부모님 탓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좀 이제 아이템을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창업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 중에서 부족한 것도 능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만나야 되고 뭔가 경계를 허물면서 돌아다니면서 기업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개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는 것이 좀 부끄럽진 않았고 너무 절실해, 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들이밀었거든요. 사실 현수막이 제일 눈에 들어온 거는 너무 슬프지만 저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두를 만들어도 이게 뭘 해도 다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수준에 맞는 아이템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좀 하게 됐거든요. 돈이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건 저의 노동력, 제일 첫 번째 버려진 아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만질 수 있는 것은 버려지는 것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현수막이었어요. 사실 뭐 맨날 뭐 잘 안 되니까 막 울고불고 혼자서 막 편의점 술 사가지고 입고 이랬는데 길에 버려진 것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들이 있었고 이건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지? 라고 봤을 때 그때 남구였습니다. 인천 남구 구청이 그 현수막을 가져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뭐지? 저 가져가서 어디다 쓰시지? 했더니 미추홀구청에서 이제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거 버리지 말고 놔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 떠올랐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미추홀 부총장님실을 한번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가서 저도 지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면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안 좋은 관계지만 사실 어떤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미추홀 구청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이거 버리시지 말고 저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더니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톤 트럭에 현수막이 와서 저한테 주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노동력과 무한대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한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사실 아까 그 상가는 광교동 동아아파트 지하상가 저희 임대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이었고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거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자체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공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하자 있는 버려진 것들을 계속 찾는 거든요. 그 강교동 동아아파트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뭐 사실 뭐 다 이제 보면 좀 배우고 이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면서 제가 그 공간을 전체 임대해가지고 썼던 거를 네 이제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버려지는 것들의 재발견, 내 몸, 자연 문명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연수막과 폐간판을 이용해서 엄청난 봉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미추홀구청에서 포대자로 이거 엄청 많이 깔았었거든요. 그건 거의 다 저희가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 분들이 점포가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고 거기서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전부 다 깔끔하게 다 떼서 다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것도 참 좋다. 저는 못 사는데 이런 것들은 받아서 나이가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뭐 진행을 했었었고요. 첫 번째 돈벌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었습니다. 봉제 재봉 틀이 제가 그때 11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누가 버리신 거를 고철 가격에 버리신다길래 그냥 저한테 주시면 안 되냐 해서 리에커 끌고 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받아서 제 공장에다 세팅을 해놓은 건데, 사실 이 광교동 동아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앞에 누가 현수막을 이렇게 쌓아놓는 이 누구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너 지금 당장 빼라, 이거 집에 쫓아내라, 뭐 그런 이야기 엄청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사실 쫓겨날 데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나가라 해도 뭐 이게 저 갈 데가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이런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게 됐고, 들어주시다가 너 좋은 일 한다, 야 재밌다 뭐 이러시면서 거기 입주자 대표 회의에 나오시는 어떤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방과후 수업을 여기서 하는 건 어때? 라고 갑자기 제일 적으로 저를 대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만큼 저는 나가라고 했을 때 절실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실 거거든요. 사업을 막상 딱 시작했을 때 네 놓고 가세요, 아니면 뭐 나중에 다시 오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세상에 딱 입점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뭐 수술 딱 맞고 뭐 그런 건 없고, 어떻게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약간 좀 그 절실함이 노력을 좀 커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씩 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하고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봉제 수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벌어난 다음에 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네팔에 기부를 했었던 거고요. 이건 아프리카 케냐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건 대학교에서 1년간 썼던 현수막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대학교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런 포대자로만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서비스의 단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가를 잘못 설정하면 진짜 너무 힘든데,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팔 때 도매 가격으로 수익을 2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하나를 팔 때 200원 정도를 수익을 잡았는데, 그리고 도매에서 통기로 크게 주문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제가 200원을 하니까 밤새도록 제공을 해도 제가 이거 기초 시급이 저한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이거 자체가 중국 제품이랑 견제를 해야 되고, 이 저희의 뭐 가치를 알아봐 준다기보다는 그냥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되다 보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수익을 내더라도 너무 미약했다. 그래서 200원 남는 거 말고 전략을 세운 거는 2,000원 남는 거, 2만 원 남는 거, 2억 남는 걸로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전략을 다시 재수립하게 됩니다. 한때는 제가 거의 개그맨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전부 다 현수막 입고 다녀가지고 제가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현수막 나게 넥타이하고 현수막 가방 메고 뭐 현수막 모자 쓰고 전부 다 이제 현수막으로만 입고 다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팔았어요. 어차피 관계된 사람들한테 이 가방 같은 경우는 뭐 15,000원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실은 생각보다 그냥 선풍 하나씩 사줄 정도 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걸로도 수익을 좀 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건데, 제가 여기서 또 저희 회사의 강력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엄청 이제 가난해서 이걸 살 수가 없어서 좀 이상하게 버려진 것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수막이라는 것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수막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현수막을 하고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법 자체를 또 찾아보시면 참 재밌는데, 오배물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수막을 이렇게 다양하게 빠르게 이렇게 쓰고 버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잘 없습니다. 현수막 자체가. 그러다 보니 외국 사람들은 야, 도대체 너는 얼마나 부자길래 이렇게 원단이 많아? 라고 영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디자이너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생각이 완전 달라지게 된 거죠. 현수막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옷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중에서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것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참 좋은데, 저는 몇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현수막으로 옷을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현수막을 만약에 미국에 있는 현수막을 수입해오고 한국에 있는 현수막을 미국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양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팔면 어차피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는 현수막이 없어서 제가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아이템이 만들어지면 또 경쟁사들이 엄청 붙습니다. 참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아니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현수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시에서 현수막 하는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랑 협업해서 하나 만들고, 경기도에도 만들어지고, 사실 부산에도 만들어지고, 엄청 이제 현수막을 이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한 건데, 딴 데는 엄청 이게 뭔가 부모님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그냥 그 업체를 막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버려진 거,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템이랑 이런 것들이 싹 이제 뺏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너무 좀 화가 났지만 그때 좀 이해하게 되는 걸 이해가 됐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업 자신이 엄청 수익을 잘 벌어가지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서울시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주소를 옮겨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왜 이런 걸 하지? 난 인천에 있어도 좀 해주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듯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도 그런 사업이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구나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고 도시도 부모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때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 기술이 무엇이냐면 현수막을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특허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자에 보면 인조 가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인조 가죽을 있는데 그 인조 가죽에서 저희는 그 밑에 흰색 천 부분이 있어요. 흰색 천 부분을 현수막으로 바꿔서 자원을 순환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특허를 만들었는데 그게 특허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두를 만들게 됐어요. 너무 경쟁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또 이걸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수막을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서 구두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해서 구두를 출시하게 됩니다. 사실 현수막 업계에서는 아직도 제가 제일 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으로 뭐 스타디움 자켓을 만든다거나 구두를 만든다거나 부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말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구두를 만들었어요. 구두는 뭐 롯데백화점이나 에이랜드나 이런 데 입점을 했었습니다. 프라이탁이라고 혹시 브랜드 아시죠? 뭐 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프라이탁이 초창기 한참 뜰 때 그 옆에 한 짜투리에 탐스 신발이랑 저희는 조금씩 팔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구두는 생각보다 잘 안 팔렸어요. 너무 안 팔렸고 구두는 사실 이제 전량 결국에는 회수하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 또 약간 좀 스페셜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패션쇼를 한번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의류 디자인학과를 나왔으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패션쇼를 한번 해보자. 나의 방식으로 내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가지고 마케팅을 활용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패션쇼를 진행하는데 사실 여기도 공공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어찌 보면 팍팍 인천시에서 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공공재가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저는 패션쇼를 하고 싶어요. 근데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더니 미추홀구청의 강당을 대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청의 강당을 무료로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쇼를 만들어내서 모델들은 서울에 있는 모델들한테 제가 접촉을 해가지고 구두를 하나 줄 테니까 우리가 지금 자선 패션쇼라서 혹시 와줄 수 있냐라고 해서 모델들을 한 50명 섭외하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 이런 걸 했었으니까 학생회 친구들을 쫙 이렇게 한 50명 모집해서 제가 이제 미추홀구청에서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패션쇼를 했을 때 거의 네이버 랭킹에도 올라갈 정도로 저희가 계속 화면에 떴었거든요. 그렇게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스티브 잡스랑 그때 특허 가지고 장난칠 때 언론사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제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때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제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형들한테 알려줬더니 이거는 홍보해줄게, 우리 회사에서도 취재하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서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파급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공공재의 공간에서 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딱 출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 이제 조금 더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드실 때 꼭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사실 어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걸 알리기 위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론이라든지 마케팅이라고 이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뭐 이런 브랜드 파티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명단 쓰는 현수막들이 같았어요. 저도 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다 와서 저희가 이런 패션쇼랑 무대 설치까지 전부 다 주관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패션쇼는 그때는 저희 한 10회 중에 8회는 거의 다 저희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쇼를 하는 회사가 된 거죠. 사실 구두는 진짜 안 팔리는데 저희 존재가 엄청 많이 알려집니다.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접촉이 돼서 저희가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접촉을 해주셔서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네. 네, 뭐 군복도 예전 군복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일들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뚫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 진짜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연락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청바지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거는 여수시에서 저희한테 또 용역을 주셔가지고 진행했었던데 제일 가장 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보시면 9월동 롯데 한창 분양할 때 그 현수막이거든요. 그 현수막들이 다 버려진 걸 다시 가지고 와서 그냥 군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패션쇼를 열어서 이거 진행했던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버린 건데 그 버린 걸 다시 바꿔서 다시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네 저는 그게 좀 매력적이었고 저는 이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가죽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가죽으로 하고 싶고 명품 하고 싶었지만 저의 수준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일 이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받게끔 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있는 공간이 빈집은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빈집은행을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집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 뭔가 돈을 벌고 있지만 이것들이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종사하는 저희 친구들과 동료들이 점점 더 집에 대한 문제도 계속 발생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월세를 내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 또한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라고 해서 빈집은행을 설립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진 것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수막으로 재개발 재건축까지 이제 가게 된 거는 엄청 좀 웃기지만 저는 당연히 월세가 싼 곳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더 이렇게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 공간에서 또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버려진 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있던 공간들이 전부 다 빨간색이 이게 막 떨어지는 야 이거 나는 이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걸 경험을 해서 그러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에 사실 도시의 공간이 전부 다 빈집들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또 꽤 있었습니다. 그 빈집들로 이루어진 곳에 저희가 가서 그 빈집 주인들을 찾아가지고 사실 빈집 주인을 찾는 거는 뭐 당연히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만 집 주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빈집 주인들을 찾아가서 빈집 주인들한테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어떤 설득을 했냐면 집을 무료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수리비만큼 우리가 만약에 뭐 3천만 원이 들었으면 뭐 이게 1천만 원이 들었으면 30만 원 월세로 해서 3년간 무상 임대를 해주세요가 저희 전제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빈집 주인한테 찾아가서 자 빈집 주인들은 한 번에 수리를 하려니까 목돈이 너무 목돈이 드니까 그 목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재개발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뭐 3년, 5년 정도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우리가 무료로 쓰게 해줘라 대신 우리가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저희한테 맡기면 저희는 또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이 자격증을 같이 집을 수리하면서 같이 자격증을 따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과 이 세입자가 같이 집을 수리한 다음에 자기가 무상으로 이게 사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초창기 모델인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 교육생들은 누가 집을 수리해?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이 멤버들은 초창기 멤버 중에서 전부 다 이제 건설 회사가 지금 됐거든요. 저희가 아래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회사가 됐고 건설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시행이라든지 개발사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버려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가 집이 아닌가, 부동산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농막을 만든다거나 이 방수판인데 그때 멤버들은 뭐 다 같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현재 다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곧 기술자가 다 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 회사까지 많이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할 때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어떤 재료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빈집을 수리한다라고 재료비를 쓰면 거의 공모 사업이 됐었어요. 사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때 꼭 나의 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처음에 현수막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개념을 좀 더 인지하시고 도시의 행정의 부분이 조금만 더 개념을 갖다가 추가하신다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편리하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무슨 뭐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한참 됐습니다. 정말 뭐 빈집을 수리해서 인건비로 쓰지는 않았고 빈집을 수리하기 때문에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썼을 때는 거의 다 되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도배지가 오거든요. 한 480롤 이렇게 막 옵니다. 기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이루어졌거든요. 그 회사들은 이제 철진한 도배지기 때문에 버려야 되니까 좀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이제 그걸 수업으로 하거나 수업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수리하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도배지를 그냥 사가지고 집을 수리하게 되면 사실 단가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숨어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진행했었고 그리고 지금 1층에는 여기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모델을 개발을 했었을 때도 엄청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유는 사실 청년들은 그냥 월세를 아끼면 됩니다. 사실 뭐 3년간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집을 수리했는데 3년간 그러면 30만 원씩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준 것을 그냥 뭐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청약을 해라. 청약을 해야 다음으로 이제 계속 거기 살 수는 없으니 다음을 위한 전초전을 준비하자. 그리고 또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건설 자격증을 좀 따서 중간중간 빈틈에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가 청년들한테 타겟팅이었고요. 도시의 빈집 주인들한테는 빈집을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면 어차피 빈집에 뭐 노숙자라든지 나쁜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서 불장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험에 방지하게 되고 빈집은 사람이 살수록 훨씬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꽤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셔서 어떠세요? 사실 이걸 진행했을 때 지금 현재는 완전 이제 망가진 사업, 완전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이 실패한 사업을 이렇게 소개드렸던 이유는 사실 뭐 제가 뭐 다 성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납품하고 행사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됐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코로나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사실 이 빈집에서 버섯을 키웠는데 버섯을 키워서 판매를 하면 부가세가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농업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농림부 산하로 이제 들어가서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버짓을 만들어도 농협과 재유분을 할 수가 없고 농업인에 등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는 이게 완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유통, 뭐 로컬 푸드, 장터, 뭐 마켓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가장 뭐 이념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이것이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 점이 저가 제일 실패한 이유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관련 법을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저같이 다 이렇게 해놓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걸 기획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농어촌에는 빈집이 더 많이 있는데 농어촌 빈집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아니고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가 정말 많거든요. 빈집 중에서 단독주택을 갖다가 빈집으로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없고 반지하 부부들이 많았는데 민간 반지하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면 이 빈집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빈집이었습니다. 뭐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LH라든지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빈집들이 있었거든요. 그 빈집들에 저희가 접촉을 했고 그러면 이 공간들은 어차피 LH에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폐쇄형 주택이니 우리가 이런 것을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빈집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시켜드렸는데 결국엔 다 잘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판매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었으면 그때 아까 매출이 괜찮았을 때는 아파트 장터랑 다 제휴를 했었거든요. 아파트 장터에 입주해서 바로 직거래도 판매했었을 때는 그게 이제 돌아갔었는데 코로나여서 직거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매입해주는 곳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했는데 사실 실패는 했지만 저는 이 아이템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실 이 빈집들을 다 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다 자기가 사가지고 막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도시에 바라보이는 관점들 중에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면 더욱더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걸 통해서 제가 엄청 또 뜨게 됐고 뜨게 됐다는 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왜 반지하에서 버섯을 키우는데 엄청 그날 또 운이 좋게 어떤 영화가 하나 터집니다. 어떤 영화가 터졌냐면 페러사이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반지하에가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들이 엄청 반지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반지하 뭐야? 이게 뭐 하는 데야? 왜 이 전화가 안 돼? 뭐 어디 가면 돼? 뭐 이 뭐지? 하면서 사실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반지하에 대해서 외신들이 엄청 이제 검토를 했는데 뭐 제가 인터뷰한 건 프랑스랑 중국이랑 일본 뭐 이런 데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사실 와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험들로서 저희가 더욱더 많은 걸 개발하게 좀 더 레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지하는 네 진짜 인천의 자산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저는 이 아이템이 또 다음에 있거든요. 그걸 딱 봤을 때 완벽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더 관련법도 다 찾았으니까. 근데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편입니다. 꼭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부족한 것들이 있고 어디든 버려진 게 있고 꼭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들 중에서 훨씬 더 기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송고버섯이라고 했고요. 100g에 4,300원 정도 파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팔고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 버섯을 저희가 키워서 진행을 했었고 로컬 장터에서 했었을 때는 배지랑 같이 보여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냥 다 삽니다. 사실 바로 이거 따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그리고 배지도 판매도 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10,000원 이하의 금액은 아이들의 체험을 했었을 때는 10,000원은 돈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버섯으로 팔았을 때는 엄청 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체험을 곁들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사실 네, 그런 점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버섯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뭐 생각을 했었었고요. 사실 이거는
유엔 헤비타트에서 아부다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가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반지하가 너무 이색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현수막도 이색적인데 반지하도 이색적입니다. 저는 또 한 개 더가 있는데 전세 제도도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사실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약간만 이렇게 좀 배열을 잘 하시면 비즈니스 모델이 잘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갔었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기업을 해서 혼자 뭐 돈을 벌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주제 넘지만 지구랑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했었을 때 저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단순히 저의 이익이 아니라 좀 더 좀 범지구적으로 이게 좀 이익을 좀 자기가 포지셔닝을 하면 훨씬 더 도와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사진은 또 제가 제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저희 아버지가 카카오톡 프로필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뭐 돈이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보다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뭐 계속 이제 뭐 도서관 다니고 하시지만 카톡에는 딱 제 사진을 딱 이렇게 박아놨을 때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 원동력이 있어야만 기업을 계속 꾸준히 간다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너무 이기적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잘 이바지했었을 때는 훨씬 더 저를 더 이렇게 채찍질하고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